2022년 9월 16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의 합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 좌파들의 이 그 모든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 한일 위안부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일 간의 정치적 문제임에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었고, 또 뭐 문재인도 마찬가지,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뭐 김대중 그 이후에 노무현 이러한 정부들이 들어섰지만은 뭐 말만 죽창론을 내세웠었고, 어느 누구도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미뤄왔던 문제를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서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이제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2015년 이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협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이 한일 그 위안부 문제를 합의를 이끌어낸 거에 반대를 하면서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일본의 이 정치적 보복을 지금 2년 8개월 동안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이 한일 간 이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이 그 문제를 협상의 합의를 이끌어낸 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한번 재조명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그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의 이 그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 공조에 있어서 이 과거사가 오랫동안 이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조속한 해결이 사실은 필요했고, 국익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최대한의 정치적 타협이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의 협상에 합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이 배상에 관한 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이 이 대한민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굳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이 배상금을 무려 이 정부 예산으로, 일본의 그 예산으로 이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초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총리의 사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들이 이루어낸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를 그 합의를 이끌어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한테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한테 문재인은 무엇을 했냐고 한번 그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경제 보복을 당한 거 외에 아니 뭐 죽창을 들고 싸웠습니까? 죽창론을 내세우더니 뭐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했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결과로 무엇을 국민들한테 내놓았냐는 거죠. 민족의 자존심을 그러면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일 관계를 더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냈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사과까지 받아낸 박근혜 대통령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예산으로 뭐 배상을 하겠다고 한 이러한 부분들, 배상 부분을 일본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이 배상에 관한 문제들도 배상을 해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보다 문재인 5년 동안은 죽창론을 내세웠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냐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등 이 한일 관계를 국익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감정,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그래서 정권적 차원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역사에 단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한일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2015년도에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윤미향의 이러한 그 한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을 해서 앵벌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도에다 차를 해머로 부시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고,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퍼포먼스 쇼를 했는데, 자행을 했는데 그런 쇼를 도대체 한일 관계에 무엇을 발전시켰습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아주 협상이 적절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또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사사의 갱리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한 당시 위안부 문제 타결 방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사사의 안보다 이 내용 자체는 또 진일보했고, 사사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상당 부분을 양보했어요.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 꼴통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거죠. 이 한일 정상회담의 위안부 문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이가 사실 대표적으로 한일 관계를 망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한일 관계를 가장 많이 망쳐놓은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수교 문제들도 이 좌파들은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이 한일 관계를 점진적으로 일본이 이웃이라면 이러한 어떤 캐치프레이즈 개념도 내걸고 국익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한일 외교 관계가 그래도 좋지 않았습니까? 보수우파 정권 때는. 근데 문재인이 가장 많이 망친 게 한일 관계예요. 박근혜 정부 때 겨우 만들어 온 이 한일 관계를 전부 무효화시켰어요. 그리고 죽창론을 들고 왔습니다. 버리장머리를 고친다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무슨 버리장머리를 고쳤습니까? 아니 전쟁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문재인 씨, 조국 씨. 죽창을 들고 당신들이 싸워서, 대깨문들이 싸워서 뭔가 이뤄냈었어야죠. 국가 간의 협약을 이렇게 무효화 선언하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도적대도 아니고, 아니 산도적들입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떨어지게 저질스럽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말고 어디 있어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배운 건가?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을 6천억 이상이나 지금 갚지 않고 있잖아요. 어디 한번 청구해봤습니까? 문재인 씨? 자, 좋다 이거예요. 민족의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러면 나아진 게 뭐 있어요? 한일 관계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게 뭐 있냐고. 한 글자라도 잘한 게 뭐 있어요? 정상회담도 한 번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껄떡거리던 문재인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버리장머리를 고쳐야지 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그렇게 하려고 오매불망 매달리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나리들. 위안부 문제 해결했습니까? 돈은 더 받아냈어요? 조국씨 죽창 들고 전쟁해서 민족 자존심은 세웠습니까? 이건 현대사 외교에 있어서 한일 관계는 비극입니다. 비극.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깨문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누가 믿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간에 맺은 협약, 이거 무효. 그 협약서를 다 찢어버리는데,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떠한 그 불법적인 정권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런 그 한일 관계 이용해 먹고, 5.18 문제 이용하고, 세월호 이용하고, 뭐 그런 걸로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정철되었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 전체적인 대한민국 발전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갔겠냐라는 거죠. 정말 지금 봐도 웃겨요. 한일 관계에 이 갈등을 붙여지고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도요타 무슨 이러한 닛산 자동차 이런 것들 대리점들 다 망하게 하고 그런 거 차 막 부시는 장면 퍼포먼스하고 그거 폐차하려고 한 거 그거 퍼포먼스 한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또 옷가게 같은 거 막 이렇게 철수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장면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죠. 그러한 이 조국 대깨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사실 2015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문재인이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이루어 보낸 후에 2015년 12월 30일 날 문재인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나는 반대한다. 국회 동의 없어 무효를 선언한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너는 그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는데 너는 뭐 했냐라는 거지.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의 대표는 이 30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면서 또 국회 동의도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층 결집은 시켰겠죠.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을 선전선동을 해서 자기 지지층을 이끌어낼 수는 있었겠죠. 그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였냐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뭔가 대안은 있으니 반대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무효화 선언을 해놓고 권력을 찬탈해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한일 정상회담이 그 이후에 2년 10개월 만에 유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일본과 한국이 흔쾌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뭐 동시에 그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이제 그러한 이 국익 차원에서 외교 관계는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본과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한 이 부분은 일찌감치 서로 합의를 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빡빡한 일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담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길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 이러한 것들이 이 양국 간의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빨리 풀려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그 한일 경제 문제도 빨리 이 매듭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